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스터디 ETF 편에서는 국내와 해외 상장된 ETF 중에서 포트폴리오에 참고할 만한 ETF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인 미국 상장 ETF 스파이와 IVV 부를 소개합니다. S&P 500 지수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로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 중에 하나고요. 미국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가 기업 규모, 유동성, 산업 대표성을 감안하여 선정한 보통주 500 종목으로 발표하는 주가 지수를 이야기하고요. 공업주가 400 종목 있고 운수주가 20 종목, 공공주가 40종목, 금융주가 4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섹터별로 그룹을 지어서 종목수를 정해서 지수를 정하고 있고요. 지수 산정 방식은 시가총액 합계를 기준연도인 1941년에서 43년 사이에 평균 시가총액으로 나눈 뒤에 기준시의 지수 10을 곱하는 시가총액 방식이에요. 만약에 지수가 2000이라고 하면 41년에서 43년의 평균 시가총액의 200배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죠. S&P 500에 투자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ETF는 미국 상장 ETF인 스파이와 IVV, 부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셋 다 거의 동일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 해외 ETF를 사용할 수 없는 계좌에서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써야 하는데 타이거 미국 S&P 500 선물 H와 코덱스 미국 S&P 500 선물 H, 아리랑 S&P 500 H 등이 있어요. 이 세 개가 대표적인 ETF인 것 같고, 셋 다 환해지 H 상품이고, 아리랑 S&P 500H는 현물 ETF고, 나머지 타이거와 코덱스는 선물 ETF예요. 먼저 etf.com에서 해외 상장 ETF인 스파이와 IVV 부 ETF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스파이 ETF가 가장 먼저 나왔어요. 스파이 ETF의 요약을 해보면, 회사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고, 브랜드는 SPDR이고요. 처음 만들어진 날이 93년 1월 22일이에요. 좀 오래됐죠. 유서가 깊은 ETF고, 수수료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싸게 0.09% 나왔는데 이제 경쟁이 심해져서 특히 뱅가드 쪽은 예전에 있던 ETF의 거의 절반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S&P 500 ETF 중에서는 수수료가 가장 많은 편이 됐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획기적으로 낮은 수수료였고요. 여기서 리걸 스트럭처라는 펀드의 구조가 유니트 인베스트 트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약간 달라요. 일종의 뮤추얼 펀드의 성격도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 IVV나 부랑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더 깊이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스파이는 약간 운영 구조가 다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 에셋 언더 매니지먼트 운영 자산이 가장 많아요. 255빌리언이나 있고, 배당률은 2%대 초반이 나오고 있고요. 분기 배당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홀딩스는 507종목이죠. 그리고 IVV를 볼게요. IVV는 두 번째로 나온 ETF인데 블랙락에서 나온 아이쉐어 브랜드를 쓰고 있고 7년 후에 나왔네요. 2000년 5월 15일에 나왔고, 아까랑 리가 스트럭처가 좀 다르죠. 오픈핸드 펀드라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부랑 같아요. 수수료는 아까 스파이의 0.09%의 거의 절반인 0.04%의 수수료라 공짜라고 봐도 될 수수료인데요. 에셋 언더 매니지먼트는 스파이보다는 많이 부족하죠. 역사가 짧고 최근이니까 조금 더 부족한 게 있고, IVV의 특이사항은 배당률이 높아요. 배당률이 2.45%로 약간 2% 중반대를 기록해서 부나 스파이보다는 배당률이 좀 높더라고요. 그리고 구성이나 이런 것도 약간 미미하게 서로 다르고, 종목도 보시면 아까는 507인데 지금 508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부 ETF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뱅가드 S&P 500 ETF라고 하는데, 제가 현재 포트폴리오에 넣고 있는 ETF고 가장 최근에 나온 ETF예요. 여기 수익률을 서로 비교해 봤는데, 부와 IVV, 스파이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셋 다 S&P 500을 추종하는 ETF이기 때문에 장기 수익률을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죠. S&P 500 지수보다 수수료 정도 낮은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그래프를 보면은 겹쳐서 구별이 안 될 정도예요. 미미하게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스파이의 수익률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IVV, 그 다음에 부순으로 수익률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뭐 미미한 차이지만 이번에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상승장에서는 부가 가장 수익률이 높았죠. 0.09%가 IVV보다 높고,
있고, 또 스파이는 부보다 0.56% 정도의 수익률이 낮은데요. 5년 수익률이 이 정도가 차이가 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 수수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수수료가 부가 제일 싸고 IVV가 두 번째, 그리고 스파이가 세 번째고, 스파이는 수수료가 0.09%로 다른 것보다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퍼포먼스가 뒤처지고, IVV는 부랑 거의 비슷한데 약간 부족해요. 수수료도 0.01%라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죠. 부의 요약 데이터는 회사나 브랜드는 뱅가드고, 시작은 2010년 9월 7일로 가장 최신이고, IVV랑도 10년 차이는 나네요. 리갈 스트럭처는 오픈엔드 펀드로 스파이랑은 다르지만 IVV랑은 같고, 수수료는 0.03% 가장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자산이 가장 낮아요. 가장 최근에 시작해서 그런 것 같고, 배당률은 스파이랑 비슷한데 IVV랑은 많이 차이 나죠. 2% 초반대라 스파이랑 같고, 2% 중반대인 IVV보다는 배당이 낮아요. 종목수는 가장 많은 513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IVV는 종목수를 줄이고 배당률을 높인 게 특징이고, IVV랑 부를 비교하자면 IVV는 탑 10의 웨이팅이 좀 많아요. 그리고 부는 탑 10의 웨이팅이 좀 적어요. 종목을 더 넓게 분산해서 부는 하는 거고, IVV는 종목수를 좀 줄이고 상위 10종목에 조금 더 비중을 넣은 거죠. 상위 10종목이 배당을 많이 주는지 모르겠지만 IVV는 배당이 0.23%는 항상 높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배당과 수수료를 제외하면은 부보다 IVV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IVV랑 부의 구조적 차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IVV는 포트폴리오가 매일매일 바뀌고 부는 포트폴리오가 폐쇄되는 날짜가 월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좀 낮은 대신에 조금 더 간편한 방식을 택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내 상장 ETF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이버 금융에서 S&P 500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이 16개가 나오는데,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건 제외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쓰일 수 있는 타이거 미국 S&P 선물 H랑 코덱스 미국 S&P 선물 H, 아리랑 미국 S&P 500H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타이거가 먼저 나왔는지 12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수익률 퍼포먼스를 보면 코덱스랑 비교했을 때 코덱스가 조금 더 수익률이 좋았네요. 타이거가 시가총액이 가장 높고 가장 먼저 상장을 한 것 같고요. 연 보수는 0.3%인데 TER 보수는 이거보다 높아지겠죠. 미래에셋에서 하고 있고, 1년 수익률은 4% 정도, 3개월 15%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ETF 계열을 보면 S&P 500 지수를 선물로서 수정한다는 거고 환해지를 한다는 거예요. 코덱스 미국 S&P 선물 H에 대해서 알아보면 S&P 500 선물을 기준으로 한 환해지 상품은 타이거랑 똑같죠. 타이거보다는 펀드 보수가 싸요. 펀드 보수가 싸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운영 수익이 타이거보다 좋죠. 타이거 다시 비교해 볼게요. 타이거는 1년 수익률 마이너스 4%, 3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15%인데, 코덱스는 3개월 수익률도 조금 덜 손해가 났고 1년 수익률도 거의 3%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타이거보다는 코덱스 S&P 선물 H를 해야 되는데, 시가총액은 타이거보다는 낮은 편이에요. 아마 코덱스 S&P 500 선물이 조금 더 최근에 나왔고, 아까 미국 상장 ETF도 보듯이 늦게 나오는 상품들은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타이거 S&P 500 선물보다는 코덱스 S&P 500 선물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은 조금 낮긴 하지만 700억 정도면은 국내 상장 ETF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낮은 편은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가총액이고, 아리랑 미국 S&P 500H는 아까랑 다르게 현물 ETF예요. 아까는 선물 ETF인데 아리랑은 이렇게 주식을 직접 사는 선물 ETF고, IVV도 조금 사놓네요. 아이쉐어 S&P 500 인덱스가 IVV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우리나라가 현물 ETF를 하더라도 타이거 나스닥백 영상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장이 열리는 시간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다르고 해서 현물로 실시간으로 미국 장을 추종할 수가 없잖아요. 선물은 미국 장이 닫은 시간, 우리나라 장이 열은 시간에도 선물 지수는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래를 할 때는 선물 지수가 좀 들어가서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현물 ETF라 해도 스파이나 IVV나 부랑 똑같은 일별 캔들이 나오진 않고, 일봉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스파이가 올라도
아리랑 미국 S&P 500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환해지가 됐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네요. 펀드 보수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아까 코덱스가 펀드 보수가 0.25였는데 이거는 0.3인데요. 연간 수익률을 보면은 코덱스보다 훨씬 좋네요. 선물들보다 왜 현물이 더 좋은지 롤오버 비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나온 퍼포먼스를 보면 아리랑 미국 S&P 500H가 가장 수익률이 좋았네요. 근데 시가총액은 가장 낮아요.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상장일이 가장 최근이니까요. 국내 상장 ETF 중에서 고르라면 저 같으면 아리랑을 할 것 같아요. 현물 ETF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고 퍼포먼스 자체가 코덱스보다 좋게 나오니까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새 ETF가 다 H라서 개인적으로는 일반 계좌에서는 할 수가 없는 ETF라 생각하고 비과세 계좌인 개인연금이나 IRP 계좌에서만 할 수 있는 ETF인 것 같아요. 비과세 계좌에서 S&P 500을 투자하고 싶으시면 아리랑 미국 S&P 500H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S&P 500 ETF 구성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부를 통해서 알아보면 S&P 500 지수는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거래소에서 기준에 따라 시가총액 방식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상위 10개 종목이 23%나 몰려 있고요. 섹터별로는 테크주가 30% 정도, 금융주가 15%, 헬스케어주가 13%, 소비재주가 12% 정도 가지고 있고 공업주가 10% 정도가 돼 있어요. 종목별로 구성을 보면 시가총액 순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 2위가 애플, 3위가 아마존, 4위가 페이스북, 5위와 6위가 알파벳, 구글이고요. S&P 500 지수는 이렇게 보면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랑 겹치는 종목이 꽤 많은 편이에요. 스파이와 IVV 부간의 간단한 표로 비교를 해볼게요. 운영사와 브랜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스파이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 SPDR이고 여기서 다우지수도 만들죠. 그 다음에 IVV는 블랙락 세계 1위 자산 운영사예요. 브랜드는 아이쉐어. 부는 뱅가드 ETF를 창시하신 존 보글의 회사죠. 그래서 존 보글의 정신이 있어서 그런지 뱅가드 ETF는 다 수수료가 최저예요. 그리고 펀드 시작일은 스파이는 93년이라 가장 오래됐고 IVV는 7년 후에 2000년에 나왔고 부는 2010년, 10년 후에 또 다시 나왔고요. 운영자산은 스파이가 255 빌리언, 굉장히 많고 ETF에서 1위죠. IVV가 174 빌리언, 부가 127 빌리언. 보통 운영자산이 적으면 스프레드 차이가 커서 거래하기가 불편하고 운영자산이 높으면 상장 폐지 염려도 없고 대량으로 매매하기도 편리하잖아요. 근데 셋 다 스파이가 가장 운영자산이 많긴 하지만 100빌리언 달러가 넘어가는 이 운영자산들 사이에서는 그런 차이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수수료는 스파이가 0.09%, IVV가 0.04%, 부가 0.03%. 거의 수수료가 없다 보면 되는 수준이고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들이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편이에요. 아까 국내 상장 ETF 비교해보시면 엄청 차이 나죠. TER 보수까지 하면 국내 상장과 부랑 거의 10배 이상 차이 날 것 같아요. 분배금은 스파이랑 부는 거의 비슷하고요. IVV는 배당률이 조금 높게 나와요. 그래서 분배금에서 운영수수료를 뺀 금액은 IVV가 계속 높더라고요. 운영수수료가 스파이가 0.09%로 낮은 편이긴 하지만 다른 IVV나 부보다 높잖아요. 거의 여기선 3배, 여기선 2배 차이가 나다 보니 장기 운영을 하다 보면 스파이는 아무래도 운영수익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가 현재 2020년에서 투자할 때는 스파이를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장 알려진 ETF로 하기 위해서 스파이를 하면 모를까? 다른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럼 IVV랑 부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될 텐데 부가 운영수수료가 작고 퍼포먼스는 가장 높지만 IVV는 배당을 좀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배당까지 합친 금액까지 계산하면 IVV가 우세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취향과 선택의 차이일 것 같고 투자하시는 분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둘 다 큰 차이가 별로 없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S&P 500을 추종하는 ETF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S&P 500은 국내 상장 해외 ETF 중에서 특이하게 환 노출이 없는 환 해지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S&P 500은 국내 상장 ETF로는 비과세 계좌에서 투자하게 되고 해외 상장 ETF로 투자하실 때는 아까 보신 스파이, IVV, 부 셋 중에서 취향에 따라 투자하셔도 크게 불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